이제 사람들의 판단이 짜증납니다. 직장 내에서 누가 절 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적으로 보면 또 저를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또 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다시 들립니다. 그 뒤로 저에게 웃는 사람들조차 저 사람들도 뒤에서 내 얘기를 하겠지 생각하게 되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제는 카페에서 남들이 사람 욕하는 소리만 들어도 인류애가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언제부터 들었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네. 그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 한 무리가 그러더라고요. 무리가. 네. 2년 동안 엄청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텐데. 직장 한 곳에서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다양한 곳으로 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쪽으로 좀 잘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자꾸 생각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탁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는 편이세요? 좀 먼지 털려고 하는 편인데 자기 전에 늘 생각이 나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었으면 안 됐었을까라고 늘 좀 후회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좀 말이 안 맞아요? 아니면 일부분 타당한 것 같아요? 차담을 할 때나 좀 커피를 마실 때 어. 그냥 뭔가 막 웃거나 할 때 어. 아 쟤는 좀 시끄럽다 아니면 좀 뭔가 언니들이랑 얘기를 하면 이제 그냥 뭐 제스처로 이제 그래 맞아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반말이라고 욕을 한다거나 쟤는 버릇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의도가 아니라 그냥 그래 맞다 맞아 막 이렇게 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좀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그 무리들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반말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막 그게 동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반말로 들리셨으면 앞으로는 이제 제가 그 더 주의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좀 있었는데 어. 그래도 약간 다른 걸로 또 또? 욕하고 하시더라고요. 회사는 계속 다닐 거예요?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할 테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한번 얘기해 줘요. 제가 이제 그 CJ 온스타일에서 홈쇼핑을 해요. 근데 그거는 거기서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게 되게 잘 팔렸어요. 여행용 가방도 판매하고, 그리고 여행용 가방을 판매할 땐 이렇게 말했어요. 한 달 전에 다 줘요. 그리고 써봐야 돼요. 그리고 그 써본 걸 갖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연 내용은 이거였어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여행 같은데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행하다가 가방이 바퀴가 2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짐이. 그래서 삶이라는 것에 내가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짐들을 챙기는데 그거를 가지고 갈 가방이 튼튼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쇼호스트 분들이 이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되게 잘 팔린 거예요. 세일즈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 글을 쓴 거예요. 채널을 돌리다가 봤는데 김창옥이 홈쇼핑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요. 결국은 물건팔이 할 줄 알았다. 뭐 이런 거부터 아니 근데 강연하는 사람인데 무슨 물건을 팔아? 나 이미지가 별로네. 이게 뭐가 막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홈쇼핑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이미 CJ 하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커머스 회사를 할 거다. 그게 된다면 저랑 계약하시자. 그러니까 회사도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러면 자 봐봐요. 이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돈을 벌려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강연을 25년 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제가 이쪽 업자잖아요. 양심적으로 강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조가 있어요. 이게 물건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다 강연을 했어요. 질문을 받지 않고 어떤 주제를 갖고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한 달에 4개를 새로운 걸 빼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7년, 10년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새로운 걸 계속해서 창작해내는 것은 기간상 말이 안 된다.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도 그걸 약간 숙성해서 내놔야 돼요. 제가 어제 배운 걸 오늘 바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지키려는 원칙은 배우거나 깨달은 거나 경험한 거를 좀 묵혀뒀다가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한 달에 4개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기업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 강연은 맨날 하는 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저거 다 들었던 내용인데 맞아요. 계속 했던 거를 가장 그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기업 강연에 1시간을 빵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양심적으로 하려면 내용은 똑같더라도 새로운 호흡을 써야 돼요. 이게 업자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에 걸릴 지경인 거예요. 왜? 한 연극을 2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우가. 그래서 김창옥 TV 방식을 어떻게 바꿨냐면 질문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회사 강연도 다 줄이고 싶고, 솔직히 말하면 콘서트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루에 2번, 5시간, 1년에 100번이에요. 너무 힘들고 허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강연이 내 탤런트인데 누군가가 내 강연을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난 어떻게 하지? 그래, 양심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양심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강연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야 이 강의가 나이가 먹어도 생명력을 갖고 살아있지, 강의가 전적인 돈벌이나 비즈니스가 되면 그건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차라리 비즈니스에서 돈을 정직하게 벌고 돈이 안 되는데도 내가 해야 될 강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서울대 프로그램이에요. 김창옥 TV에서 서울대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거 서울대 무료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무료로 하는 줄 아세요? 일단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제 나름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이 이제 학생 시기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 사회의 리더가 될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이 학생이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제가 작지만 기꺼이 이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 받아본 자들이 리더가 될 때 좋은 리더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진심을 그 학생들이 알면 나중에 그 친구들이 어디 분야에 있든 좋은 리더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돈을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럼 우리도 44,000원 받지 마라 이런 느낌 나 있어. 근데 여긴 좀 힘들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역설적으로 강연을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그래야 그 강의에 진짜 뭔가 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글을 막 써요. 결국 물건팔이다. 강연하는 애가 뭐 한다. 그래, 나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근데 돈을 벌어서 나의 앞으로의 프로젝트들이 제 나름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돈 벌어서 뭘 하고 싶어요? 제 말에 조금 더 혼을 붙게 하고 싶고, 저는 돈이 안 되는데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자, 그 사람 내는 회사에 물이 몇 명인데 인터넷상에서는 이게 몇십 명인지, 그리고 그들은 자기 얼굴을 저한테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의 인생에 대해서 난도질을 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무시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저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외부의 말이 아니라 진짜 내 속으로서 내가 그러한가라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되 자기 안에서 당위성이 있다면 그냥 길을 걸어가자. 요즘 생활에 왜 일이 없으시겠어요? 뭐가 막 있을지 몰라요. 억울하기도 하고, 관계를 끊고 싶기도 하고, 폭력성을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온갖 일들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만큼 인간관계에 불안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사귀고 싶어요. 또 그런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매력이 없나?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대요. 여성분이신데 손 드시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20살 20살? 저런 애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공이 어떻게 돼요? 경영 전공이에요. 오늘 혼자 왔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왔어요. 친엄마? 네. 친엄마 오케이. 요즘엔 또 이제 오리지널 엄마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엄마가 오자고 그래서 온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친구가 좀 강연을 보다가 온 거예요? 엄마가 오자고 하시기도 하셨고 음. 제가 그 전에 우연찮게 좀 몇 번 봤었어가지고 오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같이 왔어요.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저씨 강연을 봤을 때. 그냥 되게 따뜻하고 푸근한 아저씨의 강연 같은 느낌. 따뜻하고 푸근한 아저씨의 강연을 듣는 것 같았다. 좋아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인간관계 불안이 많다. 이건 어떤 불안이에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불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좀 눈치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불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좋다. 남자친구는 지금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쓴 거라서 네? 더 쓰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쓴 거라. 더 쓰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서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크크크크 흐흐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근데 이전에 남자친구는 없었어요? 중학교 때는 안 치는 걸로 생각하면 없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뭐 남친 정도는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없었고 지금 대학생이 된 거네요? 네.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남자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서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 느낌이 좀 우울한 감이 있어요. 지금 남자친구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 딸 하나예요? 오빠 있습니다. 오빠. 그래 오빠 있으면 조금 덜 그렇. 근데 또 막내딸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썼다는 것 자체가 우리 친구는 이미 본인 우주의 주체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축하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 부모님이 이 우주를 잘 양육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본인의 우주가 된 것 같아요. 이 말이 엄청 중요해요. 잘하든 못하든 나의 작은 우주가 되는 거. 그래서 주체자가 되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자 오늘 저기도 봐. 이거 우주야. 와, 나 소름 돋아버렸어. 제가 이거 뒤에 거 보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와, 저 우주에 저 수많은 이제 별들의 한 별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는. 너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나의 하나의 우주가 되게 하기에 누가 도와줬죠? 엄마 아빠가. 그러면 엄마한테 뭘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샷자로 시작하는 거. 샤넬? 네? 샤넬? 아니 샤인머스킷. 아, 샤인머스킷을 샤인머스킷. 사줘요. 엄마들이 샤인머스킷 좋아. 갱년기에 좋은 게 샤인머스킷이야. 자, 근데 아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 불안함으로 다가온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저씨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 전에 되게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1번, 나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나.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에 걸맞는 눈가를 돌려요. 이렇게 사람이 부르면 개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앉은 자리에서 사람이 부른 쪽을 향해서 눈가를 돌리는 애들이 있어. 이거 옛날에 전통적인 개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이에요. 지금 강아지들 반려동물 있는 집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들이 되게 사람이 하는 동작을 하네?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나? 그런 느낌들이 강아지들한테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자 봐봐요. 개는 왜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사람보다 더 사람 대접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빠가 강아지에게 뽀뽀하는 집이 있죠. 엄마에게 하는 집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빠가 집에 왔는데 막 엄마 보고 아이고 막 지가 뭐 잘못했을 때, 지가 주식 문제라든지 뭐 비트코인 그렇게 할 때는, 아니면 아버지가 뭐 잡수면 그래요. 술 잡수면 자는 애한테 막 깨워가지고 막 여기 술 냄새 나고 막 여기 수염 있는데 비비고 막 이런 아버지들이 가끔 있었어. 근데 술도 안 잡수시고 돈 문제도 없는 분이 와이프한테 그러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처음에는 개 기르는 거 반대했다가 남자들이 개 더 좋아하는 집도 많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어디를 가든 그 강아지가 자기를 대하듯이 대해주는 집이 없거든. 강아지는 저 남자가 현역인지 은퇴해서 힘이 없는지 사회에 대단히 쓸모 있는 인간인지 남들에게 비난을 받는지 좋은 평가를 받는지 전혀 상관 안 하고 오직 그 사람으로만 자기를 대해줘요. 그거 보통 누가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신과 어머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과 어머니의 가장 유사한 성품을 개가 닮았거든요. 근데 개는 자기가 이제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아니, 사람이 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보고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보통 아이고 우리 사랑이. 남편이 퇴근했는데 와이프가 아이고 우리 여보, 입에서 전자담배 냄새 많이 나는구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만약 저의 얼굴에서 뭔가 밝은 기운이 느껴진다면 대부분은 여러분이 저를 보고 밝게 보는 기운이 저한테 많이 정립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통 막 몇백 명, 몇천 명을 봤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가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 머리 뒤에는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만 생긴 아우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뭘 줬어요? 자기 아우라를 그 사람한테 보내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원한 원리예요.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나를 어떻게 대해준 것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가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좋은 에너지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되게 좋은 에너지들이 있어요. 좋은 철학도 그게 있고, 좋은 문학에도 있고, 자연에도 그게 있고, 동물에도 그게 있고, 인간에게도 종종 왕왕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여학생이 많이 경험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그 외부의 좋은 것들로 경험하고 정립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는 것에 대해서 나쁜 것으로부터는 방어를 잘하고 좋은 것은 선별해서 잘 받아들일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여학생은 아저씨의 얘기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확실히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 받은 걸 저도 되게 사랑이라는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받고 나누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저씨가 추천하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심지어 종교를 만드신 분들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신에게도 안티가 있다요. 신이라고 사람들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부처님이라고 사람들 다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이씨, 나 그 부처 좀 그래. 머리에 칸초 붙여가지고 뭐 헤어스타일도 나 진짜 칸초뿐이야. 아주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절대적 존재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절대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 존재.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여학생에게 좋은 얘기와 좋은 시선을 보낼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애초에 기대할 필요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근데 유난히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좋아할 필요도 없다. 좋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 사랑을 못 받았거나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미워하면 너무 힘들어하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키는 우리 안에 있다. 20년 동안 사랑으로 물질로 키워주신 엄마 아빠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오늘도 추억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자취방을 보고 왔는데 계약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돈덩이라 돈도 많이 쓰이고 엄청 사랑으로 누구보다 잘 키워주셨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좀 많이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주셨는데 공정하게 이렇게 섞어서 저 뭐 밑장 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이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이분은 꼭 해드리면 좋겠어요. 걱정이 너무 많은 와이프입니다. 임신도 안 했는데 애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건 뭔 짓거리인가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임신도 안 했는데 애가 아프면 어떡하지? 나중에 학폭 당하면 어떡하지? 여자애들은 위험할 텐데 회사는 어떻게 하지? 유치원 등원은 어떻게 하지? 등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너무 걱정이 많은 와이프에게 무슨 말로 걱정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임신을 안 했는데 애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쓴 대로 임신을 아직 안 했는데 혹시나 애가 뭐 장애를 가지고 임신을 할까봐 뭐 이런 걱정을 벌써 미리부터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은 이제 더 그렇죠.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낙에 평소에도 뭐 애기 걱정뿐만이 아니고 이것저것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걱정은 또 뭘 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사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뭐 어느 동네는 뭐 집값이 나중에 가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느 동네는 뭐 이건 너무 지하철이 너무 집에서 멀는데 뭐 이런 좀 많은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쉽게 결정을 많이 좀 못하기도 하고. 네. 결혼 전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네, 결혼 전에는 잘은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네, 네. 막상 살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같이 결정을 해야 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결혼하고 나서 점점 더 이게 걱정이 원래도 많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이 더 많은 타입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내분한테 마이크 한번 바꿔주시고. 아내분은 내가 걱정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네, 원래 평소에도 어렸을 때부터도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부터? 네네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은 주변 친구들이 저는 항상 너무 걱정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기존에도. 너는 걱정이 많다. 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걱정하는 일들은 한 몇 프로가 일어났어요? 사실 뭐 나쁜 일은 없었는데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항상 미리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런 성격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나쁜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선생님은 그냥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주의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진 게 아니라 선생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성격이기도 해요. 그 성격은 우리가 분명 어떤 영향을 좀 받았을 수 있는데 우리의 주변 환경, 부모님의 두 분의 사이라든지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게 조금 안정감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불안해서 뭔가를 걱정하게 됐어요? 아니면 어린 나이에 내가 딱 보기에 이건 좀 불안한데?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어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그런 건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기 때문에 괜찮았고 이제 최근에 성인이 돼서 오히려 대학생 정도 됐을 때 조금 뭐 부모님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긴 했었어요. 그 영향을 뭐로 인해서 받았다는 게 조금 살짝 유추는 돼요?
아니요, 잘 모르겠고 전혀? 그냥 워낙 좀 살짝 민감한 편이기도 하고 성격이 뭐든 잘 해내고 싶다 이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준비하자 약간 이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특이한 경우 같은데. 왜냐하면 보통은 전두엽의 활성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되게 위험해요.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군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민간인 지역에다가 포를 쏴버리는 게 있어요. 고의적으로 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우발 사고로 민간인 지역에 떨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를 살아가는 민간인인데 거기에 갑자기 포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팡 터졌는데 내가 그때 다친 사람을 봤어요. 죽은 사람도 봤어. 나도 그 파편에 어떤 실질적으로 가해를 당하거나, 우리는 가해가 당하지 않아도 놀라는 게 있어요. 엄청 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 위기를 감지하고, 인간의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발전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생존에 제일 안 좋은 거는 위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감각이 좀 세민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이거를 센티미터로 보는 게 아니라 밀리미터로 보고 나노미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각이 조금 있고 뭐가 앞뒤 상황을 빨리 눈치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 요만큼만 볼 거를 이제 저만큼 보는 거죠. 50억 년인가 있으면 태양은 소멸해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죠. 이제 50억. 태양이 완전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 죽는데 결국은 다 죽는다고. 김창욱 저 새끼도 뒤질 거야. 주댕이 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태양이 소멸한다는데. 근데 보통은 전에 그런 위협을 느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은 어렸을 적에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생긴 거는 조금 이게 좀 독특한 경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감이 잡히는 게 없어요. 그냥 학창 시절에 약간 따돌림 이런 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좀 힘들었던 기억은 있었어요. 오케이. 초등학교 때. 그러면 아마 그 원인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좀 내가 따돌림 당한 거 뭐 그거 별것도 아니야 이러지만 그때 아이에게 따돌림은 우주적인 일이에요. 그냥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막 외계인이 침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살아? 나 뭘 어떻게 해? 그때 아마 우리의 이게 활성화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려고 할 때 그 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딱 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저러지? 나 지금 잘못 안 했는데 또 왜 그래? 뭐야?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 더 잘 지내려고 같이 이렇게도 막 했는데 왜 단체로 나를 미워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나 이거 엄마한테도 말하기도 힘들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저쪽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애를 낳는데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나도 힘들었는데 나는 내가 우리 애가 힘든 걸 난 도저히 못 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잘 건졌어요. 이거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남편분 이거 몰랐어요? 어때요? 처음 들은 얘기예요? 아니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들었긴 했는데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네, 이렇게 막 깊이 막 트라우마로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 괴롭힌 친구들 찾아갑시다. 총 같은 거 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거든요, 보통. 부모님도 뭐 괜찮았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건 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요만하다고 생각한 게 이만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새로 태어날 애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별일은 아니었는데 뭐 나도 이렇게 잘 컸고 나도 뭐 잘 학교 다니고 뭐 직장 다니고 나도 뭐 이쁨 받고 뭐 잘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내 그 어린아이를 찾아가는 게 그게 1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오늘 같은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에서 다시 들을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표정도 보고 제가 말하는 것도 듣고 유튜브로 보면 그 아이가 보일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막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럼 그 아이가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이 주변을 이렇게 배회해야 돼. 그래야 그 아이가 안 도망가거든요. 그러다가 또 그 아이를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강연을 또 듣거나 이와 유사한 것들을 알고리즘으로 찾아서 듣다 보면 그 아이가 또 보일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아이가 도망가지 않는다면 가까이 가서 말도 건네주고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서 그 아이를 케어해주고 그 아이가 마음에 안심이 되면 지금 우리 여성분이 걱정하는 것들은 조금씩 누그러들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잘 왔네요. 이거 진짜 건진 거예요. 나가기 전에 헌금하고 가요. 감사 헌금. 진짜 믿음 만큼. 이제 아이 가지실 거죠? 네, 열심히. 네. 그래요. 근데 그 아이, 새로 나올 아이 이전에 우리가 만나야 할 아이는 우리 아내분 안에 있는 아이. 힘들었고 억울했고 되게 괴롭고 그 아이. 좋은 일 생기시게 박수 한번 주세요. 요즘에 김창옥 쇼라는 거 TVN에서 하는데 혹시 아세요? 거기는 인원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스튜디오가 작아요. 그래서 한 200명밖에 못 드세요. 그러면은 신청으로 거기는 받거든요. 유료 관객이 아니고. 그러면 한 8,000명이 신청하신대요. 근데 어떤 분을 뽑냐면은 사연 있는 분들만 뽑아요. 그래서 그 사연을 분석해 보니까 보통 한 70%는 여자분들이 보내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관계인데 강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70%. 30%는 남자분들이 이제 많이 써요. 아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냐? 말아야 될 것 같냐? 왜냐면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대충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보는 거죠? 결정을 못해서. 여성분들이 머리를 잘랐어요. 뱅으로 쳤어요. 그래서 친한 언니한테 나 이상하지? 지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심리는? 머리 한 거 위안을 받고 싶어서 물어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괜찮다, 예쁘다,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쵸? 네. 나 이상하지. 근데 엄청 잘 어울리는데? 되게 귀여운데? 그러면은 그치, 나 귀엽지. 이렇게는 안 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아니야, 완전 귀여워. 되게 잘 어울려. 그 말을 듣고 싶은 걸 때도 있고. 어쨌든 살다가 보면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진 않아요. 우리 모두 다. 근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50일 때, 49일 때. 그때 보통 우리는 누구를 찾죠? 보통 우리는 그때 무속인을 찾죠. 네? 마음이 50일 때, 49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무언가를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거를 말로서만이 아니라 에너지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는 뭐 문제 없는 시간이 없고 문제 없는 때가 없지만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받고 싶을 때, 햇빛을 받고 싶을 때,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고 싶을 때 그런 때가 살다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썼다라는 것은 이미 본인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생긴 되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글을 쓸 수도 없고 거기를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강연한 지 김창욱 쇼 이거 5년, 6년 되니까요. 이제 더 이상 할 말들이 별로 없어지고 체력을 기르자 이 말 외에는 체육관을 차려야 되나? 같이 뭐 이렇게 줄넘기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여러분, 삶의 시간은 매우 짧고 한없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들을 좀 애정 있게 보고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못 잡니다. 오늘도 못 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막 생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내가 뭔가를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랬던 첫 기억이 언제였던 것 같아요? 한 5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엄마를 보러 가야겠다? 엄마를 보러 가야 네. 되겠다. 어떻게 길을 생각해서 신호등을 초록불에 건너고 그런 생각을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엄마 일하시는 대로요? 네. 혼자 5살짜리 아이가 집에 나와서 엄마를 보러 간 거네요? 네. 그러면은 어렸을 적에 우리가 생각이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생각의 장르도 많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편도체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그 편도체가 뭐 하는 거냐면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올 때 뇌가 위기를 감지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타나는 거라고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이게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사람 마음이나 생각이 내가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 환경도 좋아요. 날씨로 치면은 LA 날씨 좋다고 그러잖아요. 뭐 선선하고 뭐 해가 있어도 그늘 밑에 가면 너무 시원하고 만약에 그런 환경이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막 갑자기 막 태풍도 많고 뭐 비도 많이 오고 내가 살기에 너무 막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그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이 많아진 것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아주 그냥 우리의 또 성향이나 이런 게 궁금한 게 많고 되게 호기심도 많고 뭔가 막 내 에너지가 많고 그래서 생각이 많고 뭘 만나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두 개가 막 합쳐졌을 수도 있고 여성분은 어떤 것 같아요? 전 2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2개가 합쳐져 있어요. 네. 그 앞에 전자는 좀 어떤 게 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뭐 화목하거나 아니면 뭐 불안정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거의 혼자 있었던 기억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네. 제가 지금 혼자 자취를 하니까 만약에 도둑이 들면 내가 오른손으로 뭐 치고 저 물건이 어디에 있으니까 저 물건을 가지고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머리채를 뽑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후자가 있고 전자는 이 책이 너무 빨리 읽고 싶다. 김창호 선생님의 그 책이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갑자기 일어나서 그 책을 다 읽고 자고 뭐 이런 전자 후자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상도라이거든요. 그 지금- 얘기도 좀 듣습니다.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네. 너는 상도라이다?
그냥 또라이다 정도? 아, 너는 또라이다. 또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제 어렸을 적에 외로운 건 너무 좀 가혹하거든요. 내가 너무 혼자야. 그때 뭐 형제가 있었거나 부모님이 옆에 좀 늘 계시거나 아니면 뭐 반려동물이 있거나 뭐가 이러면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 혼자였어요? 딸 하나였었어요? 아니요, 저는 1남 5녀고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일하시고 언니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네, 그래서 혼자 있던 기억이,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혼자 오래 있을 때? 살아남아야겠다.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내가 나랑 잘 노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 생각들이 우리 여성분의 성장하는 과정에 영향들을 미쳤어요? 아니면 어렸을 적으로 끝났어요?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어요. 어떻게요? 걸어가면서도 항상 생각하고요. 뭐를? 어떤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어떻게 알려줘야겠다까지도 생각을 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었어요. 생각을 어떻게 안 해? 그냥 생각을 안 하면 돼. 그렇게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남자친구요. 근데 남자친구 원래 얼굴이 약간 그 조금 태닝 된 것처럼 진한 거예요? 아니면 그늘이에요? 뭐예요? 남자친구분 사귄 지 얼마 되셨어요? 저희는 515일 정도 됐고요. 515일. 520일이요. 정정하겠습니다.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 그 그늘은 아닌 거죠? 예. 근데 그럼 거의 2년 가까이 사귀었는데 조금 일반적이에요? 아니면은 좀 본인의 좀 색깔이 강해요? 그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두려움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말할 수 없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남자친구 되게 좋은 사람 만났네. 제가 표정 어둡다고 그래도 자기가 원래 피부가 톤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여자친구가 좀 특이한 게 없냐 그래도 그런 거 전혀 없다. 이런 젊은 남자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여자친구분 다시 바꿔주시고. 선생님은 이게 불편해요? 좀 바꾸고 싶어요? 네. 어떤 게 불편해요? 저도 제 스스로가 피곤하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남자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 할까봐도 생각해요. 그거를 또 오케이. 선생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선생님이 지금 겪게 되는 이러한 성향을 반복하기를 원치는 않죠?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번, 한 번에 좋아지려고 하지 말자. 왜냐하면 어떤 때 엇박자가 나냐면 사람의 머리가 인식을 딱 해버렸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몸이 살던 방식으로 살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편안함을 느껴요. 설령 그게 틀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언어로 설명하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길들여진 방식, 익숙한 방식이라고 말해야 정확하거든요. 근데 내가 벌써 20년, 30년째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게 익숙해요. 이게 길이 나버렸어. 근데 뇌가 그것을 자연스럽다라는 단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건 아니다. 익숙해졌고 길들여진 방식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인지하고 인식해서 나 이거 좀 수정하고 싶은데, 오케이, 좋아요. 이제 우리의 뇌가 그걸 인식했어. 근데 이거를 갑자기 뇌의 속도로 가면 몸이 이걸 못 받을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안 돼. 나는 또 이래서 안 돼. 그래서 전에는 이걸 인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바꿀 생각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불편함이 없는데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이걸 인식하는 순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첫 번째, 몸의 속도를 기다려준다. 내가 하던 습관과 패턴을 인정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생각을 줄이려면 생각으로 생각을 못 줄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생각이 줄어드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뭐냐? 보통 몸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차예요? 커피예요? 어떤 차 좋아해요, 우리 여성분은? 페라리? 페퍼민트 차 좋아해요. 그래요. 페퍼민트. 그리고 페퍼민트예요. 페퍼민트 마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페퍼민트만 마시면 좋아요. 해볼게요. 페퍼민트예요. 요렇게 한 15초 정도. 요게 페퍼민트만 마신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우리는 차를 마실 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미친놈. 차를 마시면서 뭘 한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차를 마신 거예요? 생각을 마신 거예요? 차를 통해 생각을 마신 거예요. 근데 생각은 언제 덜 하게 되냐? 매우 안정적일 때, 매우 좋은 곳,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은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장소에 있을 때, 보통 사람은 되게 좀 심플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수록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평온한 상황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이렇게 이런 늘어지는 바이브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미어캣 같은 게 있어요. 미어캣. 왜? 사주 경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오는 건 아닌가? 오케이. 저는 약간 미어캣처럼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좀 평온한 느낌이 저는 좀 없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15년 전에 프랑스의 수도원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훈련을 하나 알려줘요. 걷기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걸을 때는 뭐만 해라? 걷기만 해라. 걸을 때는 걷기만 해라. 근데 계속 생각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계속 위험에 처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거나 두 번째, 세상에 사랑하는 게 너무 많거나 둘 다이거나. 근데 이거 평안하게 내가 있어봐야 생각을 안 하고 느낄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랑 대화를 한 2-3시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욱 씨는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냥 좀 느끼세요. 근데 더럽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이 화두처럼 오는 거예요. 기분은 나쁜데 솔직히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창욱 씨? 그냥 좀 느껴보세요. 아니 지금 내 주변 환경이 그럼 뭘 느끼라는 거야? 고통을 느끼라는 거야? 나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계속 생각하는 건데. 그리고 나는 섬에서 자라서 내가 세상이 궁금하니까 계속 생각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과해졌다는 거죠.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과한 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잠도 안 오게 되고 얕은 잠을 자게 되고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나 피로는 잘 안 풀리게 되고 그리고는 오히려 미래를 대비하다가 현재를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느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몇 년 전부터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 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몸을 쓰는 게 되게 좋냐? 자기가 좋아하는 몸을 쓰는 거예요. 그럼 딱 두 가지예요. 운동, 노동. 여러분 지금 오늘 생각 많은 분들 있어요 혹시? 손 들어 봐봐요. 난 생각 많다. 그래서 좀 불편하다. 손 들어 보세요. 저희 회사에 와서 일을 해요. 진짜 좋은 두 가지. 1번 운동. 그리고 2번 뭐라고요? 노동.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노동을 추천할게요. 웬만하면. 그게 생각을 정리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여성분은 뭐 할 때 좋아요? 어디 갈 때? 뭐 할 때?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식물 가꾸는 것도 좋아하고 다이어리 쓰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작성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책을 읽을 때 책만 읽으면 사고가 가장 이렇게 조금 단순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식물을 좀 더 갖고 보는 거예요. 돈 있어요? 식물을 사야 돼 지금. 수목원을 사야 돼요. 수목원. 수목원 밑에서 책 읽어봐요. 대박. 올림픽공원 잠실역 너머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다이어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책 갖고 가서 거기 아름드리 나무 밑에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평안함이 어깨 뒤로 몰려올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로도 좋다. 뭘 완벽하게 준비 안 해도 한 1초라도 좋으네. 그걸 이제 몸의 감각이 알아갈 것 같아요. 몸의 감각이 되게 발전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경계하느라고 생긴 레이더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친구도 훨씬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둘이 있을 때도 생각이 많아요? 아니면은 조금 포근해요? 포근해요. 아, 좋다. 그러면은 남자친구랑 올림픽공원 가서 다이어리하고 책 이렇게 딱 볼 때 그때가 완전 퍼펙트. 맞죠? 한 번도 없어서. 그렇게 해본 적이? 네. 왜요? 너무 많이 자요, 오빠가. 또 반전이 있네요, 또 이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또. 나 오늘 뜻대로 안 되네, 진짜. 공원에서 자면 어때요, 공원에서?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여자친구 저 무릎 베게 하고 공원에서 자고 여자친구 거기서 책 보고. 사람이 평온한 경험을 많이 해야지 긴장감이 떨어지거든요. 더 좋은 사람 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넉넉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훨씬 내가 느낀 그 외로움이나 불안함이나 그런 거를 느끼지 않게 이렇게 본인이 잘 케어해 줄 거예요. 강력 추천드릴게요. 생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없다. 생각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것이다. 언제? 몸을 쓸 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좋아지는 몸의 습관을 자꾸 들일수록 뇌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서 지금 여기로 좀 돌아올 거다. 되게 심오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약간 불가의 핵심. 하버드 대학교 화장실 안에 써진 유명한 낙서. Life is now and here. 삶은 오직 지금 여기만 있어요. 삶은 나중 거기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나중 거기로 가면 나중 거기는 다시 뭐가 돼요? 지금 여기가 돼요. 인간에게는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 거기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숨은 메시지는 제 생각엔 이거예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사는 습관의 방식이 나중 거기로 가면 비슷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없으면 나중도 없기가 되게 쉽다 이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여기에 사는 방식이 대부분 나중 거기에서도 그렇게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왜? 인간은 습관대로 해야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니까. 그리고 갑자기 못 바꾸거든요, 삶을 이렇게. 인간은 직각으로 뭘 못 바꾸거든요. 큰 비행기처럼 유턴하려면, 경로를 바꾸려면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고요. 비행기가 클수록 더 많이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기 에너지가 센 사람일수록 더 많이 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확 바꾸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좋으면 자꾸 생각이 나중 거기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 되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질문을 아주 일상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더 심오한 얘기는 나중에 좀 돈 더 주시면 하도록 할게요. 저도 이렇게 막 풀 수는 없어요, 상황이. 진짜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월마트가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사던 걸 필요할 것 같은 걸 필요 이상으로 사라고 했대요. 예전에 아주 전에 집이 연탄 뗐던 집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봐요, 나이 잡섰잖아요. 얼굴들이 나이 잡순 분들이야. MZ는 아니야. 다 나이 잡순 분들. 연탄 떼고, 예? 번개탄 알죠? 요만한 거 몰라. 갑자기 모른대. 갑자기 기억력이 사라졌대. 갑자기 알츠하이머. 연탄 알다가 갑자기 번개탄은 모른대요. 연탄 집게는 알아요? 그걸로 쳐맞았던 거 그거 알죠? 생각나죠? 그 연탄 집게 이렇게 찝는 거. 에? 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을 샀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저기 번개탄 5개만 사와. 남는 걸 처먹지 말고 똑바로 갖고 와. 그러면 번개탄 5개만 샀다고요. 30개 안 산 거예요. 그것도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이 단어 너무 중요해서 다시 소개할게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샀어요. 이러면 유통업체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재미있냐면 필요할 것 같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사야 유통업체는 나중에 벌 돈을 지금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묶음으로 팔죠.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낱개로 파는 데는 많이 없어졌어요. 묶음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마트, 창고형 마트에 가면 막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면서 어때? 기분이 막 좋아. 이게 다 지 거 같아 막. 그래가지고 카트가 점점 커진 거예요. 많이 담으라고. 그러니까 2개 필요한데 10개 살 수 있어요. 싸다는 이유로. 그리고 결국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전 지금 유통의 체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의 정신세계를 소개하고 싶거든요. 그 일이 필요할 때 그것만큼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땡겨서 쓰는 거예요. 필요 이상 많이.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게 지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좀 보면 제가 보기엔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사다 먹는 거 사람 같아요. 장도 많이 안 봐. 필요한 만큼만 딱 봐. 근데 뭔가 불안한 사람. 그러면 좀 더 많이 사다 놓고 싶은 거예요.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어떤 집은 싱크대 열면 참치 한 1년 먹을 치가 있어. 스팸하고 햇반하고. 그거 왜 사다 놓는 거예요? 왜요? 불안해? 뭐가요?
남편이 다 처먹을까 봐? 뭐가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해서 우리는 스팸이랑 참치랑 성경김 7봉지랑 햇반이랑 그거 왜 이렇게 많이 사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거 버려. 화장지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예요? 똥을 얼마나 닦으려고 화장지를? 에?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될 키친타올, 치약, 칫솔, 건전지, 아마 물건을 빼보라고 하면 막 그릇, 뭐가 엄청 많거든요. 왜? 어렸을 적에 우리가 매우 위험한 시기를 경험했거든요. 어려서 엄마 아빠가 막 다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동물로 치면은 미어캣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미어캣. 에? 미어캣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약하고 맹수들이 한 방에 나를 확 채가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 경계하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집이 있어요. 뭔가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갑자기 막 어느 날은 막 차 엄청 좋은 거 막 타고 막 좋은 식당에 갔는데 몇 년 지나서 집에 막 스티커 붙고 막 쫓기듯이 이민도 가고 그러니까 좀 벌벌 떠는 거죠. 왜?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경제적으로 또 불안해. 사회적으로 불안해. 그러면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주로 뭘 하게 되냐면 경계를 하게 돼요. 경계. 주의. 사방을 살피고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주 경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이 일 가운데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회사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쉰다는 게 이게 시동을 꺼야 되는데 시동을 켜놓은 채로 차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데 사주 경계하고. 에? 그러니까 말도 누워서 자는 말이 있고 서서 자는 말이 있거든요. 말이 왜 서서 자는지 물어봤더니 얘네가 다리가 길잖아요. 들판에 있을 때 밤에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야생동물은 밤에 공격하는데. 그럼 누워 잡아요. 일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일어나는데. 다리가 기니까. 그러면 그때 애들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서 자는 거예요. 귀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도망가야 되니까. 전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불안한 거예요. 여유가 오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유가 불안한 사람. 놀면 아픈 사람. 그럼 좀 쉬어 그러면 난 놀면 병나. 난 이러다 죽어야 돼 나는. 난 그냥 이러다 죽어요. 놀면 아파. 근육이 아파. 막 아파. 일 엄청 열심히 해요. 희한한 건 그 사람이 번 돈은 다른 사람이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꼭 그 사람 주위에는 돈 쓰는 인간이 붙어. 그래서 내가 번 거 다른 사람이 써. 강사님, 저는 그런 사람 같아요. 제가 번 걸 누군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오셨어요? 지금 어머니 한 분 들었다가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고 다시 내렸어요. 우리 마이크 한번 우리 저 중간에 있는 분에게 주시겠어요? 남양주에서 온 아들 셋 키운 엄마입니다. 아들 셋. 남편 포함입니까? 아니요, 남편 빼고 아들만. 남편 빼고 아들 셋. 남편 4명. 어머니는 그러면
일을 몇 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23살에 첫애 낳고 지금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애 키우다가 다시 일하다가 이렇게 반복. 그럼 본인이 일한 건 누가 써요? 저희 신랑이랑 애들이 다 모아놓으면 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오셨다고요? 옆에 분하고 되게 친해 보이시던데? 아, 오늘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왔어요? 남편하고 20년을 살아도 서먹서먹 하는데 오늘 처음 본 아줌마하고 엄청 친해 보여가지고 저 같이 오셨나 했거든요. 네, 혼자 오셔가지고 가는. 둘이 혼자 오셔가지고 친해지셨구나. 선생님은 성장 과정이 좀 저도 강사님하고 비슷해요, 선생님하고. 엄마 아빠가 좀 사이가 그러셨어요? 거의. 보통 이런 상황 되면 울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항상 가만히 있네요. 참 냉정한 분들 많이 오셨네요 오늘. 아마 어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더 부지런하고 더 주위를 살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찾아내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라고 한 것 같아요. 어때요? 20살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혼자 사회생활을 혼자 했거든요. 20살 때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빨리 한 거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신랑한테 의지를 좀 많이 하게 돼가지고 23살에 첫애 낳고 나서 그냥 결혼 생활 28년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애들 키우고 나니까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이런 것도 오고. 누가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고 하면 무슨 소원 비시겠어요? 제가 20대, 30대 인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애들 키우냐고. 20대 하고 싶었던 건 여행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거의 이제 애들 키우면서 거의 올인을 거의 다 했거든요. 새 키우면서. 그러니까 제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어색함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 편안을 불안해하는 이 어색함의 강을 과연 건널 수 있을까? 우리는 만약 우리 선생님처럼 저처럼 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은 극단적 쾌락주의로 갈 수 있고 소수의 사람들은 똑같은 폭력을 되새길 수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주 경계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살아가는 게 쓸데없는 냉장고에 음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어색함. 그래서 우리 마음의 냉장고에 그게 온갖 게 가득한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 필요했을 때 부모가 탁 주고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거든요. 그냥 작은 거 가지고도 재미있게 이거 좋아하고 지금을 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대비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이미 벌어둔 거 어느 정도 있는데 최소한의 먹고 살 만큼은 있는데 또 준비하고 대비하고 욕심이 생기면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 짐이 많아, 음식이 많아. 근데 그 음식이 나중에 다 상했어. 쓰레기가 됐어. 곰팡이를 쓸게. 그러니 이 냉장고 통째로 버려버리자. 이번 생은 글렀다.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강사님 저 힘들 때 강사님 강연도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들어요. 좋아졌어요. 강연 듣고도 좋아졌고 또 제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강의 안 들어요. 근데 또 다시 들어요. 또 이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강연을 사람들이 안 듣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들 재밌게 살고 편안하게 살아서 이런 내용들이 별로 수요가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슬픈 걸 많이 본 거는 어떻게 해야 좋아질까요? 슬픔을 빼내려고 하면 슬픔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슬픔을 많이 봤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기쁜 경험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슬픈 장면을 많이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슬픔을 찾아내서 안갚음을 하려고 하거나, 누구 말대로 그렇잖아요.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새끼가 쐈을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요즘 맞은 채로 독약은 내가 먹고 그 새끼가 죽기를 바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먹은 내가 죽는 거지. 그러니 독화살을 맞았다면 얼른 빼고 아까진기를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해지고 사태를 파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힘든 상태에서 사태를 파악하면 몸이 좋아지지도 않고 정신이 계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상을 치료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든 고통은 우리의 살아 있었던 시간의 소중함과 우리가 앞으로 살 시간의 소중함을 입증해주는 계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유, 그럼 다 시간 지났어.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근데 만약에 배우자랑 얘기하다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걸 뭘 몇 번을 말해. 자기야,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걸 계속 말하냐고. 18년째야. 연수도 그래 지금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거기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을 거예요. 아, 진짜 날 모르는구나. 내가 이 수용당하지 않는구나. 한국은 또 칭찬을, 이 언어 사용을 조건부로 칭찬해요. 아, 공부 잘해서 너무 좋아. 그 애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이래요. 우리 딸은 그냥 밥을 너무 잘 먹어서 좋아. 그게 오늘의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배부른데도. 에? 아니면 말 잘 들어서 좋아. 그러면 이제 애가 생각하기에, 아, 난 이렇게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또 말 잘 들으니까 좋대네. 그러니까 한국은 주로 보면 조건이 많이 붙어요. 말을 잘 들어서 좋다. 넌 착해서 좋다. 공부를 잘하니까 좋다. 동생을 잘 돌보니까 좋다.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동생들 이렇게 하다가 엄마 가면 이 새끼들 확 새끼들 그냥 오냐오냐 하니까 이 새끼들 아주 기어올라 언니한테. 그리고 엄마 하면 엄마 잘 돌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가 말을 들어서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근데 어느 날 나 안 예뻐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들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그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 언어 자체를. 제가 최근에 되게 고마운 말을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댓글 하면서, 당시 강연을 잘해서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당신의 모습으로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모자라고 흠이 있을 때 그래도 난 네 옆에 있다. 그래도 난 우리다. 변한 건 없다. 사람은 그 수용을 받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도 우리는 변한 게 없어. 그래서 상갓집에서 제일 위로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위로가 될까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친구가 제일 도움이 돼요?
위로가 돼요. 끝까지 저쪽에서 육개장 먹는 애가 있어요. 육개장 먹고 뭐 이렇게 안 가. 걔 다 우리 쪽 손님도 누나들도 저 들어가서 잘라고 그러는데 걔는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는 애가 있어요. 그 어깨를 봤을 때 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나와 함께 있구나. 그러니 그들을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방법, 우리의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 오늘 오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